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MC 허태입니다. 기회는 발견될 때마다 놓치지 말고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명언입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요? 참 쉬운 얘기지만 그 이유는 이 기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본인 스스로도 안 갈 경우가 많은 거죠. 저희 대부도에서는 말이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찰떡같이 알아보는 능력을, 안목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7-6363 시청자 문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아주 깔끔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러분을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해 줄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통크런니 전문가 이지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늘이 상당히 맑고 깨끗하고 뭔가 기분이 들뜨고. 네. 그래서 저는 요즘 갑자기 드는 생각이 부동산 방송을 오면서 부동산도 언젠가 이렇게 화창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지역 분석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인데요. 지하철은 2호선, 7호선 대림역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인근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종합병원 같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인근 지역으로 그 근로자 수요뿐만 아니라 여의도나 강남권, 직장인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또 신안산선이라든지 경전철 개통 같은 교통 호재에 뉴타운 개발 사업까지 이런 지역 개발 호재로 향후 상당한 그 가치 상승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거 지역으로 상당히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거는 주거 지역이고 업무 지역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영등포구 대림동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은요.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대림역 역세권 지역으로 G밸리와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직장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유동인구 탑3 안에 드는 신도림역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역이 인접해 있어서 주변으로 형성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올려줄 개발 호재도 풍부한데요. 신길 뉴타운 같은 대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의 모습이 180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 개발로 인해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되는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자, 영등포구 대림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의 뉴타운 개발 사업 같은 이런 호재의 영향으로 향후 지역 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통건물, 원룸과 주인 세대가 혼재돼 있는 통건물 주택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을 도보 5분 내로 이용 가능하겠고요. 규모는 지상 5층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148.7제곱미터, 연면적은 330.5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약 16억 8천만 원에서 17억이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7억 400만 원에서 7억 3,4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의 어떤 구조죠. 불량 원룸과 또 주인 세대가 있는 5층형 통건물입니다. 자, 이런 건물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공실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주변의 임차 수요층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 지하철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역세권 입지입니다. 지하철 이용 상당히 편리하겠고요. 지하철 1, 2호선 그 신도림역 환승역까지 인접해 있어서 이를 통해서 뭐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구로, 반포까지 이 업무 밀집 지역으로의 이동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네. 사통팔달 교통망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뭐 남부순환도로, 강변북로까지 진입이 상당히 편리한 이런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인근의 대림역, 신도림역 주변으로 다수의 그 상업시설이 성업 중인데요. 이런 상업시설 종사자들부터 또 바로 인근의 구로 디지털단지 근로 종사자 약 23만 명으로 지근거리 배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 접근이 편리한 여의도라든지 강남, 영등포 같은 이런 업무 밀집 지역의 그 직장인 수요까지도 흡수 가능하겠는데요. 이런 중심 지역보다 이동시간 투자 대비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1, 2인, 직장인이라든지 학생 임차 수요를 흡수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테크노마트부터 CGV, 이마트 이런 각종 편의시설에다가 의료기관, 관공서까지 근거리에 인접하고 있어서 임차인은 물론이고요. 향후에 직접 거주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가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교통 가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강남권 진입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또 앞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게 되면 대림 삼거리역을 바로 가까이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의도권까지 이동 시간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단축되겠습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남권 최대 업무 규모인 쥐밸리가 사실 배후 주거지로 있고요. 또 뭐 영등포는 사실은 뭐 여의도 또 강남권의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상당히 받쳐주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이면 또 미래 가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중심가 그리고 당산이나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슬럼화된 지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지금은 교통망이 확충되고 지역개발 등으로 재정비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호재 중에 그 교통 호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가 그 신안산선 개통입니다. 안산에서부터 광명, 구로, 여의도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노선 대부분이 환승역으로 되어 있고 업무 산업단지들을 끼고 다니는 노선으로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의 구간이 30분대로 1시간 이상이 획기적으로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영등포구 그 경유철도인 경전철 신림선 개통 예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노선은 그 색강역에서 서울대역입니다. 그간 불편했던 신림에서 여의도까지 이 남북 간 이동을 상당히 편리하게 해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서울 서부에 신설되는 그 서부선 경전철과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의도에서 신촌, 서울대로 접근했던 이 구간들의 노선이 바로 연결이 되면서 해당 지역이 굉장히 이동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지하철 외에 도로도 개선이 되는데요. 극심한 교통 정체 구간이죠.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완공이 채 1년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이 획기적으로 원활해지겠고요. 또 지상 공간은 공원화되면서 이 지역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지역개발 호재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영등포구 내에 그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획 인구가 약 2만 5천여 가구,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인데요.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환경 조성이 탄탄하게 다져지면서 이 영등포구가 전체적으로 지역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받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의 도시 재생 사업과 또 다양한 교통 호재의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동의 통건물인데, 자, 이 가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세 어떻게 됩니까? 네, 대림동 통건물 가격 시세 다시 정리해 보면요. 매매 금액은 16억 8천만 원에서 17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주변 시세 반영한 임대 예상 금액은 총 보증금 약 6억 4,600만 원에 월 임대 수입 약 443만 원인데요. 대출은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증금과 대출금까지 활용을 한다면 실투자금 7억 400만 원에서 7억 3,400만 원가량으로 월 약 443만 원의 수입이 있는 대지를 가진 통건물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통건물의 평균 시세는요. 16억 8천에서 17억 원 예상해보고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활용을 했을 때 실투자금 7억 400에서 7억 3,4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림동에서 통건물을 볼 때 또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될 주의사항 있나요? 네, 영등포구 신길동 통건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우선 건물은 분리형 원룸, 3룸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 대부분의 세입자가 1, 2인 가구의 학생이라든지 직장인, 회사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2호선, 7호선 대림 역세권에 1호선, 2호선 신도림역도 도보권 입지로 인근의 지벨리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 외에도 여의도나 강남권, 이런 중심 업무 지역의 직장인 수요에 두터운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깨끗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이 내부의 풀 옵션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그 임대료도 저렴한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통건물 임대 사업 이어가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매매가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지역 개발, 교통 호재로 인한 지역가치 상승으로 향후에 자산가치 상승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의 통건물을 볼 때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부동산의 투자의 길 대부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지역 어떤 지역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입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하남시청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겠고요.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하남 IC가 가까운 편리한 교통망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의 코스트코, 스타필드 같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어서 거주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향후에 지하철 개통으로 강남권 출퇴근이 편리해질 예정으로 중심 업무시설 직장인 수요까지 흡수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강남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업무지구, 교산 신도시의 근로자 배우 수요까지도 흡수가 가능한 위치고요. 또 지하철 개통, 도로마공 확충, 교산 신도시 테크노밸리까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로 향후의 가치 상승분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통 임박한 5호선 연장, 그렇죠. 하남선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는 하남시 덕풍동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은요, 5호선 연장 노선 중 하남시청역 역세권 지역으로 개통 후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고요. 도로교통망으로는 중부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올림픽대로를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신장 재래시장과 같은 쇼핑시설, 중앙보훈병원과 강동 성심병원과 같은 의료시설, 그리고 미사리 조정 경기장, 한강과 같은 녹지 공간과 같은 우선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는 대표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가치를 끌어올릴 개발 호재도 풍부합니다. 3기 신도시의 하남 도산지구가 지정되면서 첨단 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등을 조성해 4차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예정이고요. 또 강일 첨단 산업단지와 고덕 비즈밸리 등 인근의 대규모 업무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인구 유입 증가에 수혜가 기대되는 하남시 덕풍동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남시 덕풍동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서울에 살면 못 들어볼 수도 있는 지역이지만 들었을 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유형의 물건을 눈여봐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이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네. 또 교산 신도시 내 개발 계획으로 상당한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가치 상승분 기대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젊은 직장인 임차 수요를 주 타깃층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 수요의 니즈에 맞춰서 소형 오피스텔 물건들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다가 21번째 부동산 정책 이후에 이 세금 관련해서 추가 정책까지 거론되면서 이 아파트 투자의 틈새를 어렵게 찾기보다는 이런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이고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하남시청역을 도보로 약 5분 거리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네. 규모는 지상 15층 중 12층이고요. 계약 면적 약
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약 23.6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약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 예상 실투자금은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키워드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다주택자로 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주변 환경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우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5호선 하남 시청역 도보 5분 거리인데요. 서울과 다르게 이 광역교통망이 부족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상당한 프리미엄 효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 도로망 교통 여건을 보면요.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울 동부, 강남권 접근성이 높겠고요. 역 주변으로 직행버스 노선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서울권 이동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런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그리고 강남권 이동이 잦은 젊은층 수요, 그리고 대체 투자처를 찾는 이 투자자들의 반응까지 상당히 좋은데요. 거기다가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하남에서 가장 번화한 하남 시청 주변 구도심 입지인데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우선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신장 재래시장, 각종 마트 같은 이런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 생활 패턴에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교산 신도시와 미사 강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신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모두 함께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이제 들어가 있는 하남 스타필드, 또 코스트코 이런 쇼핑 문화 시설이 산재하고 있고요. 또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라든지 하남 문화예술회관 등 이런 레저에서 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생활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하남 시청을 끼고 천변이 흐르고 있고요. 덕풍 공원도 가까이 위치해서 편리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교통망 구축의 산업단지 확충으로 이런 인구 증가로 인해서 향후에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의시설이 주변에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네. 레저부터 시작해서. 근데 살면서 상당히 행복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반대로 드네요. 이런 어떤 스타필드나 코스트코 이런 큰 업체가 있으면 네. 또 직장인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가까운 곳에 사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임차 수요가 또 좀 좋을 것 같은데 역세권 지역으로 더해질 예정이라고 있다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도의 강남이라는 수식어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상당히 이끈 지역인데요. 여러 가지 교통 호재의 인구 유입, 그리고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 등으로 미래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 환경도 갖췄는데요.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하남시청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하남시청역은 송파간 도시철도 연장 계획도 있어서 하남시 유일의 더블 환승 역세권으로도 변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잠실, 수서, 미사까지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가 있겠고요. 인근의 하남미사지구, 하남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풍산지구, 또 가밀 간북지구 등이 밀접해 있고요. 강일 첨단 산업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덕 비즈밸리 같은 이런 대규모 업무 시설이 형성되어 있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교산지구 내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요. 지식 기반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단지를 유치하는 이 테크노밸리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이에 따른 인구 급증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강남, 송파, 강동과 인접한 유리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지역이었는데요. 단절돼 있던 이런 대중교통망이 확충되고 대규모 업무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주거벨트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남아있는 지하철 개통,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남 도산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확충이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제조업이 아닌 어떤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또 저희가 꼭 해야 될 또 미래 가치가 있는 어떤 4차 산업의 어떤 직장이 어떤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 상당히 미래 가치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덕풍동의 오피스텔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남시 오피스텔 가격 시세 다시 정리해 보면요. 매매 금액은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주변 시세 반영한 그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일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실투자금 약 2,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월세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은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매달 임대료는 약 5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예상 대출 금액은 9,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 보증금과 대출금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정보해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덕풍동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평균 매매 금액 1억 3,500에서 1억 4,5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2,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약 2,500에서 3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는 사실 뭐 층도 있을 거고요, 그죠? 네네. 덕풍동 주거용 오피스텔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나요? 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강동구와 인접해 있어서 서울권 생활권 입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대중교통이 단절된 부분,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투자 수요, 임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곧 개통될 5호선 연장선 수혜뿐만 아니라 송파간 도시철도 연장 계획 등의 그 교통 호재로 지속적인 추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하남 최대 번화가 그 역세권에 생활, 문화, 쇼핑까지 가능한 풍부한 생활 인프라로 임차인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요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 자산가치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고요. 지속적인 이 개발 계획 지역으로 인근의 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산업 복합단지 등 수많은 대형 산업단지 유치로 급증하는 인구 유입, 산업 중심 지역으로의 미래 투자 가치까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 수입만 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보통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낮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호재라든지 산업단지 유치, 뭐 이런 많은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이라면 충분히 시세 차이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전세가가 월등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세가를 이용해서 뭐 2천만 원대 이렇게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도 충분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이지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투자 해결 대부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릴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김정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네. 오늘 먼저 만나볼 지역 어디입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동탄 지식산업센터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뭐 6.17 대책, 7.10 대책, 계속 규제 정책이 뭐 정신없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의 전화는 이제 나날이 계속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이제 모든 것의 이제 문제는 세금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틈새 시장을 또 찾아서 투자를 또 게을리하지 마시고 계속 또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는 이제 그런 기회를 또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탄 이신도시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제 매물이고요. 네. 최근에 지금 일자리 트렌드는 이제 모두 이제 주거를 끼고 있고요. 네. 여기에 뭐 모든 교통적인 호재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또 부각을 또 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나 우리가 지난번에 광교 테크노밸리 이러한 부분들 사례를 좀 많이 좀 보신다면은요. 자, 이게 어떤 그 수도권에서 내에서 그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두 지역이었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 동탄 테크노밸리의 오늘 지식산업센터는 여기서도 이 두 개 중에서도 더더욱 더 지역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곳에 내 이제 입지를 하게 된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또 가격 상승분이 또 일어났던 곳들이 이 두 현장이었었죠. 이런 부분,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앞쪽에 이런 부분을 짚어보신다면은 또 충분히 또 우리의 또 투자의 길이 또 열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또 이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을 또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타 지역과 접근성이 뛰어난 동탄 이신도시의 테크노밸리 모습 화면 보시죠. 자, 동탄 이신도시 자족의 핵심 동탄 테크노밸리는요. 판교 테크노밸리 2배에 달하는 크기로 수도권 최대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동탄 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의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관련 협력업체의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계성이 좋아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고요. SRT 동탄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서울에서도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복선 전철과 GTX A 노선 동탄역까지 신설될 예정이고요. 동탄 이신도시가 향후 수도권 남부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업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동탄 테크노밸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테크노밸리의 모습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 어디입니까? 네, 일단 동탄역을 차량으로 3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기흥 동탄 IC를 1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지어지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지고요. 총 4개의 동으로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전용 41.09제곱미터, 실평수로는 약 1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피스 동에서 가장 선호하는 임차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그런 크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격은 1억 8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세대에 또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겠고요. 또 최대한의 또 대출 또 이용하시고 또 정부 지원금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은 투자금 약 월세 시에 약 8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 20층 4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형 지식산업센터 추천해 주셨습니다. 기업들이 선호할 만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입지적인 면에서 본다면은요, 일단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들어서는 입지인데요. 이제 최대 규모로 들어선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를 둘 만한 부분이죠. 크기로 본다면은 분당의 약 2배에 가깝고요. 약 1.8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도권 일단 최대의 테크노밸리 내에 입지를 한다.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네. 이미 이제 주변에 이제 삼성전자, 뭐 기흥이나 화성, 수원 사업장을 비롯해서요. 이런 LG
LG 등 뭐 대규모의 이런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기업들이 모두 입주를 해 있는 곳에 이제 이 업무 단지가 이제 밀집해 있는 곳에 가까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또 두 번째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주변에 뭐 수원, 용인, 뭐 기흥 이쪽에 배우 수요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동탄 그 테크노밸리 내에 입주를 하게 되겠고요. 일단 이 동탄 테크노밸리는 일단 크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판교와 이제 강교를 몇 배를 능가하는 그런 크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약 2.3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광교 테크노밸리에 비교를 한다면 약 6배에 가까운 뭐 5.7배 정도의 규모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향후 약 4,500개 정도의 신규 기업이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약 30만 명 이상의 그 입주 그 기업의 그 입주 그 직장인들이 대거 밀집을 하게 될 이런 곳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상주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도 추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기업이 또 직접적인 또 수요층이죠. 그렇다면은 이 교통이 굉장히 또 편리해야 되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중요하게 우리가 또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본 현장은 이제 동탄역을 SRT 현재 운행 중에 있죠. 이 동탄역을 이제 3분 이내로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지금 SRT 이제 수서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약 20분이 걸리지 않는 18분대 정도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또 한 번 더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기흥 동탄 IC를 1분 내에 차량으로 또 갈 수 있는 이런 곳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지금 동탄 IC까지 1분 내로 이제 진입이 가능한 점이 중요한 점은요. 이곳에 지금 여기는 지금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업무 관련해서 외부 그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또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죠. 물류센터 같은 것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그 길이 또 확보가 또 되어야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동탄역은 앞으로 이제 4개의 노선이 이제 지나가는 호트러플 역세권을 이제 가지게 될 것으로 지금 거의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동탄 이쪽은 이제 이쪽 지역은 그 고속도로 입장에서 본다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가장 또 핵심입니다. 가장 가까이 인접을 해 있죠.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동북 그쪽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쪽 주변의 도로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곳에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향후에 우리가 수도권이나 강남권 주변의 모든 그 곳에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그 교통망이 상당히 양호한 곳에 또 입지를 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RT와 그 인터체인지 이용이 편리해서 서울과 그 수도권 업무지구로서의 접근성이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알려주셨습니다. 테크노밸리 내에 입주를 또 희망하는 업체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요즘 최근의 일자리들은요, 어떻게 되든 간에 교통의 편리성으로 이제 모든 투자 가치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탄역에 이제 GTX A 노선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죠.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이제 동탄역 개통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의 삼성역이나 그 연신내동 이런 주요의 업무 단지들을 모두 다 지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통 시간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약 그 30분 안쪽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동탄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 내에 이제 다 들어오는 이런 교통 호재인데요. 일단은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 사업이 이 동탄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 도로가 약 1.1km 정도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을 모두 돔 형식으로 위를 많이 다 덮게 되죠. 그리고 그 지상에는 약 6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원을 또 시설을 또 넣게 되는데요. 지금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 공간에는 지금 SRT와 여러 가지 그 교통 여건들이 모두 다 이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1 동탄 신도시와 2신도시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그 사이를 지금 관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 연계가 되면서 어떠한 서로 그 지역 간의 그런 유동성 그리고 인구 집중도가
가능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2 외곽순환도로 정 구간 또 개통 소식이 또 있죠. 지금 화면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반짝이었던 그 도로가 지금 동그랗게 원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시는데요. 현재는 이 선들이 지금 다 이어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선들이 모두 연결이 되면서 이쪽을 주변으로 들어오는 이런 동탄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인구들이 이 중리 IC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진입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외부 기업들의 그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또 추진 중에 있죠. 분당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일단 동탄 오산 연장 사업 있겠고요. 또 동탄 또 인덕원 복선 전철 또 사업이 또 같이 그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수도권을 그 중요 일자리들을 모두 지금 연결하는 집중해 있는 동탄 오산 인덕원이나 뭐 광교 영통 이쪽을 모두 연결하는 어떤 교통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 업무 지역들 그리고 이런 일자리들을 모두 연결한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업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그 지역적인 그런 일자리의 지역들이 같이 상승이 같이 일어난다는 그런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판교 테크노밸리나 광교 테크노밸리 내에 이런 지역적 가치가 올라갔던 사례들을 충분히 살펴보신다면은 이런 틈새에서도 어떤 투자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 호재가 정말 많네요, 그죠? 동탄 신도시로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만큼 기업들의 이주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혜가 예상되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특징이라면 저희가 이제 드릴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좀 많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괜찮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모든 입지와 호재는 그 지역이 같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차별화를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내가 선택을 한다면은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건물의 안에 내부적인 거 그리고 시공사 이러한 점들이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이 현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이제 일군 브랜드입니다.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시공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첫 번째는 가장 안정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의 이제 가장 규모가 굉장히 크죠. 축구장 면적을 좀 보시면은 약 33배에서 37배 정도의 토지에 총 4개의 동으로 20층의 높이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이 규모가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1층과 또 2층의 상업시설이 또 들어오는데요. 이곳은 이제 우리가 뉴욕의 스티로몰을 그대로 또 벤치마킹한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사진을 좀 준비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건물의 가치가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제조업체의 또 물류 운반들 이런 차량들이 또 빈번하게 또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또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주차는 현재 그 법정 대비 기준해서요 약 200%의 그런 주차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그 외부의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위한 이런 주차 공간 충분히 확보해 있다는 점, 이 부분도 또 기억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실 구성이 약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죠. 오피스 같은 경우는 1,700 호실이 들어 있고요. 또 기숙사 같은 경우는 418세대 정도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특이할 점은 이 제조동인 이 오피스의 그 실내 부분을 보신다면은 층고가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약 5.7배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 공간이 또 따로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타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점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곳에는 지금 4층에 지상 20층에 여러 개의 동이 또 들어가고 면적이 굉장히 또 크게 들어온다는 점 때문에 이 안에 또 많은 것들을 또 설계할 수가 있죠. 특히 이 안에는 전용 약 400평에서 약 630평 정도의 이제 규모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안에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들어오고요. 또 실내 스크린 골프장 들어오고요. 여기에 12개 레인의 정상 규격을 갖춘 이런 볼링장까지 다 들어온다는 점이죠. 특히 이제 옥상 같은 경우에는 외부 그 옥상
조경을 위한 그런 공원이 또 충분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하는 인구들, 이런 일자리 기업들의 직원들의 어떤 이런 복지시설까지 충분히 배려한 현장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모든 설계가요. 일단은 현대건설이 시공한다는 점, 이 점 하나만 보셔도 충분히 우리가 믿고 한번 눈여겨볼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뭐 부동산 대책을 보면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반대로 대출이나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주산업센터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요. 우리가 주택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규제들을 모두 피해가고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출을 일단은 우리가 대출이 돼야지 어떤 그 지렛대를 이용한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지주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약 80%까지도 분양가에 대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고요. 약 90%까지도 정부의 어떤 그 지원을 더 받으신다면은 충분히 90%까지에서도 대출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 보유세 같은 것도 또 무시할 수가 없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산세와 이제 취득세 이런 부분 보신다면은 37.5%에서 약 50%까지도 감면이 또 가능한 상품이 또 되겠습니다. 지금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4년 동안 법인세 또 면제 또 혜택이 또 주어지고요. 또 특히 또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낮은 금리로 또 장기로 가실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다른 그런 물건들과 매물들과는 비교되는 이러한 부분을 장점이 있는 이런 매물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준공 시간이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준공 약 3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준공까지의 지나오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준공 가서 그때 이제 건물 가치, 가격 부분에서 충분히 또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런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매매가가 상당히 또 부담스럽지 않은 또 가격이죠. 매매가 1억 8천만 원에서 약 2억 1천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곳을 이제 선점을 하실 수가 또 있겠고요. 특히 이제 월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충분히 활용을 하셨을 경우에 실투자금 약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매물은 이제 대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매물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또 대출을 받으셨을 때는 금리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상분함을 또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매매가 평균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 예상해 보고요. 월세 임대 시 대출을 최대로 활용하면 실투자 금액 800에서 1,1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끝으로 동탄 이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될까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제 어느 것이든 이제 매물을 준비하실 때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 물건이 내가 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대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물건들에 대한 가치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가격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가성비가 좀 좋은 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선 꼼꼼히 여러 가지 자금 운용에 대한 부분, 그 부분 체크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또 가격이나 이런 부분 꼭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주의사항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분석해 볼 지역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지금 이제 다시 서울권으로 다시 좀 와봤습니다. 네네네. 이제 영등포고요. 영등포구 영등포독이고 신길역 1호선, 5호선 더블 초역세권에 입지한 오피스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물건의 핵심은 이제 여의도와 바로 인접해 있고요. 또 도보로 또 걸어갈 수 있다는 이런 점을 또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업무 단지가 가까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실 우려가 없다는 점.
이러한 부분에 또 초점을 또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용으로 우리가 지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업무 단지 옆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낮은 가격으로 낮은 실투 자금을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또 투자처를 또 알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을 도보로 1분이라고 저희가 표기는 돼 있는데요. 사실 30초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네네네. 있는 네네. 아주 보기 드문 오피스텔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바로 이제 여의도로 또 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전용으로는 약 16제곱미터 정도, 16.06제곱미터 정도 되겠고요. 실평수로 보신다면은 약 7.7평입니다. 7평이지만 1인 가구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크기로 구조가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액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전세 시에는 약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 가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는 1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 신길역에 도보 1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곡이나 여의도, 용산이나 강남뿐 아니라 5호선 같은 경우는 또 종로도 또 관통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접근성 굉장히 뛰어난 곳에 입지를 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의도라는 이제 거대 업무 단지가 바로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거장 거리로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 인구 공실 우려 없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약 50만 명 이상의 그 배우 수요가 영등포와 여의도에 모두 포진해 있는 그런 곳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특히 한강 공원 등 이런 녹지 공간 상당히 또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주변에 영등포역에 쇼핑이나 문화 지역이 굉장히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 인프라 상당히 또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1인 거주자들이 또 특히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주 근접과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젊은 직장인들 임차 수요가 풍부한 영등포 등 입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미래 가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네네네. 제가 일단은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요, 바로 앞에 그 영등포 로터리 고가도로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올해 철거에 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다리가 이제 철거가 되고 이 위에 이제 공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건물의 이 도보 한 1분 안쪽에서 다 누릴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이제 개발 호재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공원이 바로 이제 앞에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생활 환경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가격도 당연히 또 위로 또 올라가겠고요. 어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원이 새로 생긴다든가 도로가 다시 철거되고 주변이 깨끗해진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내 집값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또 신길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의도를 도보권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의도 파크원 개발 사업이 지금 이제 마무리에 이제 들어섰죠. 그래서 올해 다 준공과 입주가 또 시작이 또 되겠는데요. 지금 이곳을 우리가 또 이제 여의도를 여기 때문에 한정거장으로 또 도보로 또 걸어가고 다시 올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에는 거의 업무동이 많이 들어오고요. 쇼핑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안에서 거주할 곳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일자리 인구들이 모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신길역의 오피스텔 이런 현장을 찾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곳에는 또 여의도역은 특히 이제 GTX 이제 B노선 또 사업이 또 확정이 또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또 신안산성이 또 확정이 돼 있죠. 신길역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역 그리고 여의도역을 모두 양쪽으로 도보로 갈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 교통 호재를 모두 그 지근거리에서 다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수에 충분히 받을 곳에 입지에 있는 곳이 오늘 이 신길역 현장의 신축 오피스텔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심 재생 사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영등포 등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 시세 어떻게 됩니까? 네, 매매 가격이 굉장히 착한 매매 가격입니다. 2억 1,500만 원에서 2억 한 3천만 원 사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오늘 준비한 매물 2억 1,500만 원으로 한번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전세 시세는 약 2억에서 2억 5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예상을 하지만 거의 저희는 이제 2천만 원 안쪽으로 아마 전세 시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택과 달리 이제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이 오피스텔 매물이고요. 최근 주택 이 정부 규제에서 많이 벗어나고 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 또 오피스텔 매물이 되겠습니다. 도보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공실 걱정 없는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등포동에서 오피스텔을 볼 때 어떤 걸 또 주의해야 될까요? 예, 일단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저희가 또 관리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지금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네. 일단 세대 수가 이제 저희가 89세대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상 총 11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네네네. 그래서 준공 시점이 지금 올해 12월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약 5개월 정도 이후에 바로 또 전매도 가능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7.7평을 가지고 있고 침실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 활용도가 또 상당히 또 뛰어나죠. 이러한 부분에서 신길역에서 도보 네네. 30초 거리고요. 네네. 또 이 가격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매물은 아마 영등포 이쪽 지역에서는 거의 뭐 마지막 매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김정현 대표님과는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Ready? Action!